11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큰 그런 어떤 갈등과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장기화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남중국해도 그렇고 대만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 인도 미 해군 연구소에서 굉장히 저명한 잡지에서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펼쳐놨었는데, 미국의 그 혼란한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혼란기를 틈타서 중국이 대만을 접수한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최근 중국은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올해 들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침공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이 이번 11월 대선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11월 3일 선거가 치러지고 11월 4일이 돼도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11월 3일부터 우편 투표 절반 이상,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벌써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월 3일부터 이제 개봉을 해서 세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측으로는 몇 주가 걸린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 속으로 지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도 그렇고 바이든 진영도 그렇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거를 투표하는 과정이 워낙 불투명하고 우편 투표라는 것으로 인해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두 측이 다 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굴복할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서로가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서로가 승자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큰 그런 어떤 갈등과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장기화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남중국해도 그렇고 대만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 윈도우가, 창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예상을 하는 군사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9월 달에 미 해군 연구소에서 굉장히 저명한 잡지에서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펼쳐놨었는데, 미국의 그 혼란한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혼란기를 틈타서 중국이 대만을 접수한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든가 미국의 어떤 행정부, 국방부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공백을 만들지 않으려고 큰 노력을 기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지난 10월 2일 날 미국 이민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전체주의 정당 그 산하 조직에 일단 몸담았던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 신청과 이민은 금지된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산당원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공산당 혹은 전체주의 속한 당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중국밖에 없죠. 중국을 겨냥해서 이 조치를 취한 것이고, 지금 미국 내에 중국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산당원 소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첩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해왔던 것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성명을 보면은 굉장히 느슨하게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산당도 그렇고 전체주의 당 그리고 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소시에이션, 어필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멤버십이라고도 하면서 어떻게 쓰든 연루가 되어 있지만은 또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서 공산당원이더라 하더라도 꼭 자발적인 공산당원이 아니거나 혹은 강압에 의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당에 가입했던 경우에는 또 그 이민을 허가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부합하지 않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 미국의 해를 가하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죠. 어디에든 공산당이나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피해를 입히려고 할 때는 입국이나 이민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박사님께서 최근에 그 레이건 11을 한글로 그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 사실 레이건 그 재임시 구소련은 당시 공산당 420만 명 탈당한 상태에서 붕괴가 되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그 구소련 붕괴 당시처럼 그 공산당 탈당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에포크 타임스에 의하면 그 중국 공산당과 그 관련 조직에서 탈퇴한 사람이 2020년 그 9월 말에 이제 한 3억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중화권 그 평론가들은 사실 뭐 공산당 붕괴까지 점치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 붕괴는 사실은 붕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붕괴할 것이냐, when의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그 공산 체제 내부의 모순, 그 내부의 모순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경제 개방을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간 자본으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만 가봐도 알죠. 그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고층 빌딩들이 다 들여다보면은 다 빈집인 것이 지금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어떤 압박과 어떤 세뇌, 교육 그런 것으로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외 자본줄을 끊기만 하면은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붕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서구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반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추세에 이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랜드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과연 생존할 것이냐, 붕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그냥 그럭저럭 유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한 3-4가지의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미국이 취해야 될 조치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가면은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기밀 사항이지만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금 대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 태도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라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CCP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는 중국 국민들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구분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붕괴할 텐데 그 붕괴 혹은 자폭으로 인한 그 피해, 중국민들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볼 때도 그렇죠. 북한 정국과 북한 국민들을 구분해서 보는 것처럼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과
하는 그 방안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중국 이번에 10월 2일 날 나왔던 공산당원들의 이민을 막는 그 법도 그렇죠. 중국 공산당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그렇지만은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 비자발적인 가입이었다면 예외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이간시키려는, 전략적으로 말한다면 이간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국 공산당이 붕괴됐을 때 중국 국민들의 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은 미국 이민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탈당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것이죠.